코로나19가 확산할수록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둘러싼 사기 사건과 매점 매석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당정청은 마스크 수출 물량을 거의 줄이고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언제쯤 우리 국민이 이 메이드 인 코리아 마스크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관련 내용들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윤석천 평론가님 직접 마스크 사보셨습니까? 네, 약국에서 한번 사봤습니다. 뭐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 4,500원짜리인가요? 네. 그거 한 번 딱 사봤습니다, 저는. 예, 네. 예. 어떻게 안 떨어지고 바로 살 수 있었습니까? 예, 방송국에 들어가려니까 마스크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샀어요. 네, 저희가 예. 지금 뭐 잠깐 웃고는 있지만 네네. 정말 마스크 사태가 전 국민을 아주 아프게 마음 아프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생산 동향, 네. 이 수요 동향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합니까? 뭐 생산은 좀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한 1,000만 장에서 한 1,100만 장 정도가 되는데 네. 수요는 뭐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황사가 기승을 부릴 때도 네. 마스크를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뭐 금마스크가 돼가지고 네. 거기에는 이제 금마스크. 진짜 수요, 진짜로 네. 필요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수요에 더해서 네. 가수요가 어떻게 보면 폭발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가수요를 갖다가 줄이지 않는 한 사실은 이 마스크 대란, 마스크 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근데 네네. 그 마스크를 사겠다는 사람들의 이 욕구는 불가피한데 네네네. 가수요를 정부가 이렇게 잡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네. 조금씩 제가 생각하는 바가는 그래요. 네.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는 사실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일부는 이제 사실 공적 마스크로 해가지고 한 2,300만 장 정도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체감하기가 굉장히 낮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물량 자체가 대구, 경북, 그다음에 네. 지방으로 전부 다 보내줬고 네. 이 수도권에 풀린 물량은 한 14%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적 마스크가 풀렸다고 해도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은 공적 마스크를 갖다가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거기다 뭐 1인당 한 5잔 정도까지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수도권에서는 한 16만 명 정도 아태밖에는 배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는 뭐 일부 이제 진짜 가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줄을 뭐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그다음에 조를 짜기도 하고요. 또 네. 어떤 사람들은 공적 마스크를 배부하는 걸 갖다가 차로 쫓아다니면서 산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뭐 집에 한 100장에서 뭐 몇십 장 정도 있으면은 사실 며칠만 좀 참으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좀 잠잠해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수요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일반 시민들도 이 마스크를 구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이 마스크가 절실한 분들, 뭐 거의 뭐 생존, 생명과 직결되는 분들, 뭐 산업 현장에서 방진 마스크라든지 또 의료진의 마스크까지 부족한 게 더 큰 문제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저는 직접 사본 적은 없는데 네. 판매처에 줄이 정말 길어요. 네. 그 줄이 정말 긴 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마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의료진의 어떤 호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 주면서 네. 이제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네. 그런 조치를 해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환자를 직접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 있지 않은 그런 일반 의료진도 마스크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며칠 더 쓴다는 네. 글을 계속 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마스크가 꼭 보건 목적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진 등을 막아주는 기능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부족하다면 역시 또 다른 차원의 근로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소외계층은 여러 가지 의미의 소외계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줄 설 시간이 없다. 그 그렇죠. 시간에 생업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점. 네. 그리고 또 신체적인 여러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찬 날씨에 네. 밖에서 줄을 서 있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알아서 줄 서서 구하십시오. 선착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네. 하는 지적도 지금 뼈아프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윤석충 평론가님께서 이제 일부 사재기를 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재기 문제 못지않게 공적 이 판매망을 통해서만 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줄을 서야 되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라면서 이동 제한을 권고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따닥따닥서 줄 서게 만드는 건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네. 겪어보지 못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정부의 고위 관련자들이 국민에게 이제 사과도 했습니다. 네.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현상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간에 결국 지금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사과와 질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고려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노력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평론가님, 네네. 지금 이제 마스크 생산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증하는 이 상황에서 네네. 코로나19 사태 전후를 비교해봤을 때 가격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격이 뭐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대부분 1,000원 이하였지 않습니까? 네. KF94 마스크라고 해도. 근데 지금은 제가 온라인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지금도 뭐 한 4,000원, 네. 그다음에 한 5,000원, 뭐 네. 6,000원, 뭐 이 정도 하니까 5배 정도 오른 거예요? 뭐 한 5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봐야죠. 예. 저건 일반 소매가에 좀 폭리를 취하는 가격 아닐까, 원가에 비해서는. 사실 정상적인 지금 공적 마스크는 장당 1,500원에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나 높은 가격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뭐 분명한 네. 사실이고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배경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스크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한 4,000원, 5,000원에 파는 거에 이거 네. 팔아가지고 부자 되십시오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거 유통업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네. 마진이 뭐 200~300원밖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어쨌든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 판매자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누군가는 폭리를 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네. 유통업자든 판매업자든요. 예. 그런데 생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왜 못 늘리는지 한계가 뭔지 원재료 때문인지 아니면 설비 부족 때문인지 왜 생산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생산을 갖다가 어떤 기업이든지 급작스럽게 늘릴 수는 없겠죠. 네. 기존의 생산 나이를 증설도 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하는 문제들도 있을 기계도 거고요. 새로 들여놔야 되는 기계도 거고. 새로 네. 들여놔야 되는 네. 건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MB 필터라고 합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죠. 네. 사실 MB 필터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물량이 한 1,300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마스크의 충분한 물량은 되는데 그 원재료 네. 자체가 기존의 중국산 MB 필터를 쓰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산이 들어오는 게 이제 완전히 막히게 되면서 네. 사실 그쪽 부분들은 새로 거래처를 뚫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MB 필터 자체가 단가가 약간 좀 높겠죠.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MB 필터의 어떤 수급 문제 때문에도 이런 마스크 생산을 갖다가 급격하게 늘릴 수 없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그 봐야 MB 되겠죠. 필터를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한국에 수출을 지금 금지하는 조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금지하고 자기들도 있는 써야 겁니다. 되기 때문에. 예. 자기들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네. 또 필터를 지금 중국 외에 다른 네. 국가에서 수입하기 위한 또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 중국에서 그 필터를 수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의 국가에서의 수입도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네. 국내 제품의 그 생산함에 있어서 그동안 거의 대부분 국산 또는 중국 필터를 썼기 때문에 네. 그 외 제3국가에서 생산된 필터와 여러 가지 그런 그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그 필터를 사용한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식약처 등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도 최대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몇 주는 걸린다고 하거든요. 생산업체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싶을 테고 당연히 그리고 또 정부도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뭐 설비, 재료, 기타 규제 등의 여러 가지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적 그 판매망을 강화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은 절반을 공적 물량으로 돌려라. 그리고 생산업자들은 또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출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수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늘려야 될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이 일부 줄고 있다.
상황도 그런 현상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국민들의 불편은 네. 당연히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네. 또 그 불편을 줄이는 게 정부의 의무이고 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네. 모두의 어떤 요구를 다 한꺼번에 충족하는 방안은 사실 존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마스크 관련해서는. 네. 특히 이 물가안정법에 의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네. 물가안정법에 보면 6조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있잖아요. 네. 그 조치에 따라서 이제 식약처가 고시를 내린 건데 그게 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고요. 네. 뭐 언론에서는 좀 묶어서 이제 긴급 조치했다라고 네. 하는데 이 식약처 고시입니다. 그럼 이 고시 내용을 한번 좀 찬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게 뭐 핵심적인 게 네. 있습니까? 일단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뭐냐라는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생산업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생산을 하고 그 다음 날 정오까지 그 전날의 생산량, 네. 수출량, 네. 국내 출고량 그리고 재고량 네. 이거를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라라는 네.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수출 제한도 여기에 있어요. 네. 근데 수출을 전면 금지한 건 아니고 이제 10% 이내로만 수출할 수 있다. 네.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만 수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 등이 아주 꼼꼼하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왜 물가안정법에 의해서 이러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했느냐? 네. 국민들이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잘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정도의 마스크 제조, 생산, 판매, 유통업자의 직업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 과정에서 이익도 같이 저하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어쩌면 모두의 이익을 다 한꺼번에 충족시켜주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긴급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 국민이 이 마스크에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악의적인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마스크 관련해서 탈세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좀 세무 조사를 해봤더니 뭐 별의별 사례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아주 오늘의 그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예. 씁쓸했습니다. 네. 자기 마스크 생산업자가 자기 아들한테 기존 거래처는 다 끊고 예. 다 몰아주고요. 네. 또 그 아들은 또 정상적인 거래를 했으면 괜찮은데 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서 했고요. 지금 예. 화면에 나오네요. 아버지한테 네. 싸게 공급을 받아서 그걸 온라인에 그렇죠. 더 비싸게 파는 그래서 뭐 이게 것이죠. 350만 장인데 한 100억 정도 벌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쓸쓸한 현실 같고요. 네. 또 하나도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자가 유통업자죠. 온라인에 네. 물건을 올립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문하니까 다 취소시켜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주문한 사람들 이력은 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주문 사람들한테 다시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살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마스크가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니까 사겠죠. 네. 이래서 뭐 한 5배, 6배 폭리를 취했다거나 네. 중간 유통업자들이 뭐 매점 매석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죠. 예. 네. 손소호 변호사님, 네. 지금 저희가 앞서 그러니까 마스크 생산업체 사장인 아버지로부터 네. 싸게 물건을 받아서 온라인에 비싸게 판 아들의 네. 사례를 봤는데 네. 이런 경우는 뭐 꼼수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적인 용어로 꼼수라고 예. 당연히 시작할 수 있고 또 도덕적인 비난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 형사적인 범죄에 해당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습니다. 일단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네. 매점 매석 규정이 있어요. 네. 7조의 매점 매석 행위의 금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 그 외에도 만약 이런 그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이런 행위를 한다면 네. 이거 역시 그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동일한 그 네. 판매업자가 네. 동일한 판매처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량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량이 마스크는 10,000개고 소독제는 500개예요. 네. 이거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할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제를 하는 취지거든요. 네. 예. 조금 전에 저는 행위들은 도덕적인 비난에 더해서 네. 형사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처벌 가능성도 있고 또한 지금 상황에 저런 행위를 하면 무자료 네. 거래도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금만 예. 현금을 주고받는 자료에 그렇습니다. 남기지 않는. 네, 따라서 탈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조세범 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그런 세무 규정 지금 예. 화면에 나오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 규정에 위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조세관청까지도 저 부분을 이제 주의 깊게 봐야겠죠. 그러면 예. 지금 물가안정법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네.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내려질 수 있습니까? 처벌 법정형의 수위는 네.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매점 매석 행위를 한 경우 네. 아니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네. 법정형이 동일해요. 네, 2년 네.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따라서 법정형이기 때문에 언제나 뭐 징역 2년형 선고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예.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또 네. 하나 특이한 점은요. 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징역형과 벌금형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병과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징역형도 선고하면서 또한 거기에 벌금형까지. 더해서 벌금형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 법에 예. 따르면 생각보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근데 만들어졌다고. 지금 벌금이 최대 5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매점 매석을 통해서 5천만 원 이상 훨씬 뭐 수억, 뭐 수십억을 뭐 이익을 취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거는 벌금이기 때문에 예. 형사 처벌이고요. 그리고 네. 또 범죄 행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범죄 수익입니다. 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추징을 몰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만약 법에 이런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다면 뭐 범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뭐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지금 관계 당국이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발될 경우에는 사실 더 큰 경제적인 손해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무자료 거래 있지 않습니까? 네. 현금을 주고받고 자료에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탈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국세청에서 세금을 네. 더 매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조세범 처벌법에도 역시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네. 또한 그렇게 해서 내지 않은 세금, 탄루 세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따라서 적발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형사처벌 그리고 네. 또 가산세 등의 경제적인 피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닌 마스크를 가지고 저런 폭리를 취하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여러 가지 처벌로 이어져야 되겠죠. 평론가님. 네네. 가짜 마스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공영 홈쇼핑에서죠. 네네네. 이거는 공공기관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뭐 99.9% 뭐 폐렴 구균을 막아주고 KF를 갖다 본다서 KIFA요? 그래서 제가 포털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런 네. 단체가 있는지 해가지고 네. 검색을 해봤더니 좀 없더라고요. 뭐 원적외선 뭐 협회라는 게 거의 비슷한 네. 키파라는 걸 하는데 네, 네. 이쪽에서는 뭐 이런 마스크에 관한 인증을 갖다가 일제 취급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KF를 본따서 KIFA를 쓴 것 같은데. 있지도 않은 인증 마크. 그렇죠. 서의로. 있지도 않은 예. 인증 마크를 썼는데 사실 네. 이게 공영 홈쇼핑뿐만 아니라 뭐 쿠팡이라든지 다이소 같은 데도 이런 사기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데는 몰라도 네. 공공기관이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민들은 공공기관이라 하니까 훨씬 그렇죠. 더 신뢰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어떤 배신을 당한 듯한 그런.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사후 처리 자체도 좀 약간 미흡한 감이 있었어요. 이게 사기라고 밝혀졌으면은 네. 즉시 고객들한테 환불 절차를 갖다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문자뿐만이 아니라 전화를 하든지 해서. 네. 근데 이것도 며칠 있다가 시행을 한 거고요. 네, 지금도 네. 신청한 사람만에 한해서 네. 이걸 갖다가 환불 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즉시 시정이 되는 게 맞겠죠. 네.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손 변호사님 네.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되거나 벌을 받게 되거나 규제가 있게 됩니까? 특별한 네. 어떤 특별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일단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네. 즉 사기라고 하는 게 기망행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에 네.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인데 네. 마스크의 어떤 그 성능 또는 마스크의 어떤 기능 네. 또는 마스크의 승인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속였다면 네. 만약 그런 기능이 없다면 팔리지 않을 마스크를 네.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판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코로나19 특히 마스크 관련해서 스미싱 범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좀 문자 메시지 받았는데 네. 확진자의 동선입니다. 또는 어느 뭐 구청에서 네. 정보를 올린 것입니다. 또는 마스크 착용법입니다 등등. 네. 정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터치를 유도하고 클릭을 유도하고 그리고 네. 결국 그 돈을 이제 뺏어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특히 최근에 대구에서는 또 우편함에 택배로 배달된 그 마스크를 네. 우편함을 다 뒤져가지고 또 훔쳐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네.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될 네.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도 사실 선처보다는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만 이런 범죄들이 좀이라도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평론가님 이렇게 네네. 마스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국민께 그렇습니다. 송구하다 예, 사과를 예, 했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네. 여전히 이렇게 마스크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걸 갖다가 경쟁을 통해서 공적 마스크를 경쟁을 통해서 얻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줄을 서야 되고 네.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되고 하는 네.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애초에. 네.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배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공정한 방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지자체를 이용해서 말단 네. 지자체 뭐 동사무소라든지 읍면 사무소를 이용해서 네. 통반장을 통해서 네. 공정하게 사람 수대로 배분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안전 시스템. 예,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DUR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처방전을 해가지고 여러 약국에서 중복 처방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다 이력이 남기 때문에요. 그 시스템을 차용을 해서 한 사람이 산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약국에서 도저히 구매할 수 없게끔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경쟁을 통해서 얻게끔 하는 방식은 완전히 잘못된 배분 방식이다. 네.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갖다가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뚜렷한 대안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그 DUR 방식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송남기 부총리가 뭐 2, 3일 아니면 될 것 같다는데 또 2, 3일 안에 이게 안 되면 네네. 국민들의 불만이 또 굉장히 폭등할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네.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DUR 방식을 통해서 일단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거동의 그 어떤 네, 자유에 네. 제한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DUR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직접 가서 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가령 뭐 취약층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 지자체에서 이게 공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네.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떤 묻지도 못하고 굉장히 네. 어떤 슬픈 현실, 줄서기 네, 현실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네.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예. 정부가 이제 그 손소 변호사님 저렇게 이제 줄을 서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뭐 가수요도 있지만 생산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이제 주말에도 생산을 독려하고 또 수출도 못하게 이제 완전히 거의 10% 이하로 줄인다 그러면 사실 이게 너무 뒷북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대만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게 예상이 돼서 한 달 전부터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너무 늦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 마스크 생산이라는 게 보건 관련된 그런 공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결국 또 생산업체들은 또 사기업입니다. 네. 또 그 사기업들이 국내외 판매처 또 유통업체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계약들을 다양한 형태로 또 체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러한 지금 지난달 2월 말에 한 이런 그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초기에 내렸다면 약간 좀 반발이 더 심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이 긴급 조치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법령에 보면은요, 네.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저희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치의 발효 유효 기간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시를 보면 실제로 4월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민간 경제 영역에 관이 개입할 수 있는지, 관이 개입하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네. 부분들을 또 반대로 또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 예를 들어 수출을 거의 못하게 한다면 기존 수출 거래업체와 이 네트워크가 끊기는 문제가 생겨서 사실 생산업자는 좀 걱정이 많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네. 업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뭐 베트남을 비롯한 기타 네, 다른 네. 외국 거래선과의 거래가 사실상 이제는
종결된 것 같다. 네.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국가의 정부의 어떤 그 공적 수요가 끊기면 그 다음부터는 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아예 MB 필터를 안 줘버리겠다 이렇게도 네. 이제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필터 네. 생산 공급 업체와 네. 또 마스크 생산 업체 간에 또 여러 가지 네. 우열 관계라든지 이런 종속 관계가 또 이상하게 또 꼬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마스크가 이제 저도 사실 마스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가 이 일이 생기고 나서야 이제 관심을 조금 갖는 정도인데 네. 마스크에 대해서 접근할 때 단순한 소비재, 뭐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 이게 정말 건강과 보건에 직접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물건이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정부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희망하는 대로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되더라도 마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생산 시설, 생산량 또는 생산 가능량 등을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좀 보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좀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럼 현재까지 이 정부 마스크 대책이 상당히 지금 국민들의 이 기대 수준을 전혀 못 맞추고 있는데 네네네. 이 앞으로 한 며칠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빨리 마스크 대책이 이게 좀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 될 텐데 네네네. 그래도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네네네. 아침부터 오늘 또 나가서 네네. 긴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제가 생각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 마스크의 공정한 배분 네. 그거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일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그런 면을 좀 강조를 합니다. 네. 이걸 계속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가수가 더 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녁에 모 방송국에서 네. 일본 상황을 전한 적이 있어요. 뭐 휴지, 쌀, 생필품 가격이 뭐 동나고 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휴지를 사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네. 전부 다 뭐 솔드아웃 이래가지고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휴지는 지금 가수요가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는 양이 네. 한정돼 있는 거니까 네, 마스크야 네. 뭐 없던 마스크를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마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마스크가 부족한 건데 네. 예.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마스크 부족 현상을 갖다가 자꾸 각인시키는 것보다는 네. 마스크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거고 그걸 우리는 공적 배분에 공정하게 배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안심하시고 네. 그래도 몇십 장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수요를 좀 자제해달라는 어떤 메시지를 일반 국민들한테 던지고 또 설득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이 마스크 공급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관련 뭐 법이라든지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그 대만 사례도 네. 이제 마스크 관련해서 뭐 매점에서 간 경우에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네. 또 이란 역시 마찬가지고 네.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처벌 수위를 높여도 또 어떤 또 범죄 행위를 할 사람들은 또 합니다. 네.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역사를 볼 때 네. 따라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네. 따라서 그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도 역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지금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네. 지금도 그렇지만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로 좀 전제를 하고 여러 가지 네.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정책도 필요한데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좀 마스크가 있는 분들은 네. 마스크를 좀 사지 않고 당분간 네. 그런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확산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민간 네. 차원의 노력도 네. 함께 가미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또 반문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